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길게는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길게는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기소입니다. 검찰은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장관과 사령관을 수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죄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뿐 아니라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을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가 수사 없이도 윤 대통령의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길게는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기소입니다. 네, 지금까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주요 피의자는 10명에 달합니다. 계엄을 지휘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에게 지시를 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이들의 혐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약 2시간이 지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30분쯤 윤 대통령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하라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적힌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1번 언급되는 공소장은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란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사령관들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게도 전화해 같은 지시를 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윤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에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 3,144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각지에 동원됐습니다. 1공수여단은 실탄 5만 400발을 차량에 싣고 국회로 출동했습니다. 사령관들뿐 아니라 삼청동 안가에서 직접 지시를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모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모두 내란의 정점을 향하고 있고 검찰의 공소장에도 이런 내용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심판과 국정조사 특위를 거치면서 나온 발언들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더 분명하게 했다는 평가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의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둘러싼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문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를 자신이 작성했다면서 대통령을 감쌌지만 되레 논리 모순만 부각했습니다. 기재부에다가 긴급 재정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갖고 이런 어떤 해소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막혀 있는 부분을 좀 해소하자. 국회를 멈추려 했던 의도가 보인다는 헌법재판관들의 이례적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증인이 말씀하시는 그런 입법을 하려면 결국 국회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운데 거는 왜 쓰셨어요? 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국회 봉쇄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곽종근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사령관 등이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을 한 상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통령의 지시도 나왔습니다. 그럼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은 홍 전 차장이 당시 메모를 확보했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헌 요소가 있는 포고령 1호를 두고도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작성하고 윤 대통령은 훑어봤다고 했지만 쭉 보시고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그래 국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지 않겠냐 하고 삭제를 하셨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포고령을 만들어 집행했다는 점만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되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도 안게 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에 재판에 넘겨지는 건데 그 과정을 최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습니다. 국회와 선관위의 계엄군이 난입하는 등 계엄 선포와 해제까지 6시간 과정이 국민들에게 생중계됐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을 곧바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될 때도 윤 대통령은 사과 대신 끝까지 싸우겠다며 맞섰습니다.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도 경호처를 앞세워 막았습니다. 지난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체포됐지만 윤 대통령은 불법 수사라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지난 19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도 윤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다며 비난했습니다.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사법부를 무시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만 참석해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공언과 달리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은 사실상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내일부터 전국에 눈이 많이 올 거라는 예보입니다. 호남과 충남 등은 설 당일까지 눈이 온다고 해서 차가 더 막힐 걸로 보입니다. 또 기온도 많이 내려가서 도로가 얼 수 있으니 귀성, 귀경길 운전하실 때 안전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이르면 오늘 밤부터 내일과 모레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립니다. 수도권엔 최대 25cm, 강원 내륙과 산지, 전북, 제주에는 많게는 30cm 넘게 눈이 쌓여 대설특보가 발효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번 눈이 귀성 차량이 몰리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정오에 집중될 거란 점입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교통량은 평소 주말과 비슷했습니다. 내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서 본격적인 설 연휴 대이동이 시작하는데 눈이 쌓이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눈은 습기를 많이 머금은 무거운 눈이라 해가 지면 금방 빙판길이 돼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강추위도 몰려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도까지 떨어지고 모레엔 하루 종일 영하로 내려갑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 거라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집니다. 이번 눈은 모레 오전까지 전국에 내리고 충남, 호남, 제주 등에선 29일 오전까지도 내릴 것이란 예보입니다. 이번 연휴 비행기와 배를 이용하는 경우 운항 계획이 갑자기 변경돼 이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습설이 쌓여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도 무너질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